여러분 반갑습니다. 듀박스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창작자들을 덮친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AI 써보셨나요? 저는 이것저것 써보다가 그래도 저희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미드저니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서 미드저니를 결제해서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은 요새 유튜버님들이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한 3일 정도 여유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테스트로 엄청 많이 뽑아봤는데 다 지우고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네요. 일단 먼저 제가 미드저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이 다이나믹한 시대에 AI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리는 과정을 공개했었죠. 이번에는 그림 구상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화 시켰는지 소개해 볼게요. 먼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커피까지 야무지게 내려서 열일하려고 했지만 결국 딥슬립으로 가버리신 이 고부장님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려면 사무실 의자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 부장님 자료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이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고양이들 동세를 수없이 찾아보면서 스케치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프롬프트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요상한 형태들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다리가 좀 이상하죠. 이럴 때는 요즘 고양이들을 의인화시킨 AI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형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사무실 풍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구글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은근히 제가 원하는 각도의 사무실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번에는 실사 이미지로 뽑아봤습니다. 올라가 있는 사무기기가 뭔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프롬프트를 45도 측면에서 찍은 사무실 풍경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기특하게도 다양하게 뽑아주더라고요. 뭔가 이것저것 널브러져 있는 게 제 책상과 비슷해서 정감 가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고 부장님의 다리를 좀 자연스럽게 고치고 사원증을 추가해주고 나름 현장감 넘치는 테이블 세팅까지 해놓으니까 뭔가 타성에 젖은 부장님이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모니터에 대답 없는 카통창까지 추가했으면 완벽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미드저니의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뭘 그리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레퍼런스를 구체화시키기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제가 또 미드저니에서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 것은요. 제 그림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7년 전에 그렸던 수채화 그림입니다. 이렇게 좀 투명하면서도 자유로운 터치의 느낌을 살려서 정원에 물 뿌리고 있는 토끼를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 미드저니 공부해보신 분들은 sref 이 파라미터 아실 거예요. 스타일 레퍼런스 파라미터를 써서 제 그림을 레퍼런스로 걸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뽑아보다가 좀 장소를 부엌으로 바꿔볼까 해서 뽑아봤더니 이것도 나름 멋집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 7인데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리얼하고 또 실제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납니다. 물론 AI 특유의 기괴함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사용자가 그릴 때 개선하면 될 문제입니다. 여하튼 신나게 뽑아보니까 제법 쓸만한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아이패드로 그려보았습니다. 역시 이 과정은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었고요. 저는 작년 12월부터 미드저니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수강생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또 저도 써보면서 정말 AI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무슨 AI야 기계가 감성을 알아?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막 밀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쏟아지는 AI 이미지들을 보면서 겁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시렁거리지만 말고 한번 써보자 하면서 우리 그 친절한 유튜버님들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3일 따라해 보고는 저는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당장 이것을 해보자면서 이것을 해야 한다면서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네요. AI는 작가들의 그림을 무단으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질타를 받고 있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자판기처럼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료조사입니다. 사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는 것부터 그 작가의 역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성이 정확히 있을 때는 AI는 정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뭘 생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챗 GPT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번에 멋진 레퍼런스를 한 장에 딱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또 연결되는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AI는 증폭기입니다. 말 그대로 듀얼 브레인이죠. 제가 AI를 사용해 보면서 느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하면 무조건 대답을 합니다. 마치 코인을 넣으면 주문하는 것을 내어놓는 자판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진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질문을 계속해도 그럴듯한 대답이 계속 나온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거짓이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그림에서는 손이나 발, 또 동물의 수염, 인체의 뼈 구조, 투시 이렇게 구체적이거나 디테일한 형태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나 기괴하게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는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고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전보다 기본기가 더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디테일을 조각하는 분별력은 마치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칼날은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찰 속에서 예리해지죠. 기술은 발전할수록 적용이 쉬워지고 그 능력에 비해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브랜딩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아질수록 거짓도 많아지기 때문에 불신 또한 같이 퍼질 테니까 말이죠. AI를 써볼수록 기본기, 진정성, 본질 이런 인기 없는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오래 걸려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이 엄청난 AI를 비서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AI가 생성한 그림들이 예술가들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소비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상처 입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몸 안에 감정과 이성을 담고 살아갑니다. 부딪히고 울고 웃으면서 파편적인 픽셀의 결합이 아니라 연결된 커다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간은 생명을 태우면서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작품에서 작가가 살아낸 그 시간의 열매를 볼 때 공감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테크닉이든 스토리텔링이든 쌓고 쌓이다 보면 존경심에서 경외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내, 절제, 망설임, 슬픔, 분노, 사랑, 기쁨, 공감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거대한 데이터가 막강해 보여도 사실 죽은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살아있는 시간을 온전히 태운다면 한낱 데이터가 아닌 누군가의 금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2년 전에 예고했는데 못 찍은 영상 하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